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네, 이 아관파천을 단행하죠. 바로 1896년도에 말이죠. 아관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아관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 공사관 그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 그래요. 네, 이 아관으로 파천 임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일본이 정말 이러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바로 을미개혁을 통해 가지고 을미사변을 통해서 을미개혁을 단행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아주 막강하게 강화시키고 있었던 일본의 뒤통수가 딱 그 뒤통수를 고종이 땅 때린 거죠. 땅 때린 거죠. 뭐 고종이 없어져 어디로 간 거야? 러시아 공사관.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아관파천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찌 본다면 새롭고 독창적인 외교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도 어찌 본다면 명성황후 민씨정권이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아닐까요? 왜요? 이것도 역시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니까요. 외세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외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요. 아예 들어가 버린 거죠. 분명히 을미사변 전에 이 명성황후는 지금 친러 내각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결국 을미사변을 당한 거 아니에요. 고종이 지금 자신의 아내처럼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냥 끌어들였다간 또 자신도 자신의 아내처럼 칼에 희생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방식하고 똑같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데 이번엔 아예 자기가 직접 러시아 공장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독창적인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왕이 말이죠.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죠? 결국 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딱 나타납니다. 일본이 완전히 그냥 황당했죠. 네, 황당했죠. 이게 다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게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아관파천이 전개가 되었을 때, 근데 사실은 이게 나라꼴은 말이 아니죠. 네. 어쩜 이렇게 초지일간 외세에 의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지식인들이 만든 조직이 있어요. 네. 제발 돌아오세요 환궁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독립협회라는 겁니다. 독립협회. 자,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왜 누구예요? 누가 중심이 돼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서대필이죠, 서대필. 그죠? 독립협회와 연결되는 그런 또 세트가 있죠. 바로 독립신문. 독립신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독립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독립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from 청이에요.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청으로부터의 독립. 근데 사실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은 이미 됐죠. 왜냐하면 시모노세키 조약 기억나시죠?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은 없음을 선언한 거예요. 청나라 빠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몇천 년간 존재해왔던 그 4대의 어떤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중국과 조선의 관계가 정식으로 끝났음을 보여준 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념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립문을 여러분 어디다 세워요? 바로 그 중국 대사, 중국 그 사절단을 맞이하는 영은문, 환영한다 이거죠. 은혜를 환영하는 그 문, 그 영어문을 헐고 거기다가 이제 독립문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쨌건 이 독립협회는요,
이 고종의 어떤 환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돌아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드디어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언제면 97년도에. 이 대한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환구단이라는 건축물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환구단이죠. 네, 이 환구단은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없고요. 옛날 사진인데요. 이 환구단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황제만이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왕이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제후국이라는 얘기죠.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을 만든 거예요. 그 배경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이제 청의 영향력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황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청의 영향, 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이 환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환구단입니다. 이 대한제국 이야기는 제가 잠깐만 좀 멈추고요. 우선 이 독립협회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함께 가요. 네, 함께 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다가 나중에 결별하거든요. 그 결별하는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이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독립협회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대한제국을 압박해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립협회는요, 초기에는 주로 계몽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주로 이 계몽운동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몽운동을 단행하는 시점은 뭐 96년도하고 97년도, 네, 96년도와 97년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왜 계몽운동을 펼쳤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갔죠? 갑오개혁 실패로 돌아갔죠? 이러면서 기층 민중들과 함께하지 않는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렵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알려줘도 야, 너희들 신문제 폐지해 준다니까 좋은 거 아니야, 따라와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층 민중들은 그게 뭔데? 이제 왜냐면 신문지 살고 있으니까 그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뭐 대단한 거라고 너희들이 뭐 엄청나게 뭘 베푸는 건 줄 알고 뭐 우리 배 세금을 더 내라는 거야? 세금은 더 걷고 있잖아요, 일단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기층 민중들에 대한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갑신연맹 갑오개혁의 어떤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 민과 함께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이제 이 계몽운동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계몽운동을 단행했다는 얘기 뭐냐면 독립협회가 이후에 애국계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겠군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8년도가 되면요, 이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단행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단행하는데 그 정치활동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만민공동회예요. 네, 바로 만민공동회를 단행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만민공동회. 자, 만민공동회. 우리나라 뭐 최초의 정치 집회라고도 하죠. 그 서울 그 종각. 지금 종각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지금 이 고종이 지금 갔단 말이에요. 96년도에. 그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역시 이 외교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뭔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제 곧 배우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지금 고종이 피신 왔잖아요. 그럼 러시아도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주면 다른 나라에도 뭔가 줘야 돼요. 왜요? 뭐 때문에? 어떤 조항 때문에? 바로 최혜국 대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 이게 이제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아관 파천 때 이 최혜국 대우 규정이 빠바바바바방 막 탁 오면서 러시아에 뭐 산림 채굴 권아주면 뭐 미국에는 뭐 금광 채굴 권아줘도 이런 식으로 막 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는 시점. 네, 그게 바로 아관 파천이더라. 그게 바로 아관 파천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이권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기층 민의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만민공동회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먼저 이 러시아가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요구하냐면 절용도를 좀 조차해달라고 합니다. 절용도. 자, 절영도 조차. 절영도 조차. 러시아의 절용도를 달라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자, 러시아 지역에서 내려오는 배, 당신이 어떤 증기선이 많잖아요. 그럼 연료를 중간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연료를 넣을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가 절용도가 참 좋다는 얘기죠. 절용도는 지금 부산, 부산에 있는 영도다리 그쪽에 지금 거기다가 지금 석탄 창고 기지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만민공동회에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 절용도 조차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지 마라!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절용도조차 실패합니다. 네,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굉장히 막 그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결국 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은행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죠. 이 한러은행. 한러은행 폐쇄하라. 들어오지 마 이제 주장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들어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뭔가 지금 이 외세가 지금 계속해서 뭐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외세가 계속 이권을 가져가고 있고 외세가 계속 압박을 하면서 뭐 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언제 한 번이라도 그들의 요구에 맞서가지고 아니올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생소한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러은행 폐쇄, 러시아의 군사 고문단 철수, 절용도조차 반대?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바로 민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민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의 정치인들이 그걸 빨리 간파를 했어야죠. 그렇구나. 이제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기댔습니까? 외세에 기댔죠. 외세에 기대어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기층 민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군! 이라는 그 힌트를 얻었어야죠. 자, 만민공동회는요, 그러한 활동을 합니다. 만민공동회는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공동회. 근데 이제 어느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강호기에. 선생님, 근데 독립협회가 지금 그럼 대단한 일을 한 건데, 독립협회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일을 한 건데,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는 독립협회 별로 안 좋은 집단이라고,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이 친일 집단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이런 그 수강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선생님의 그 설명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안중근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는 누구? 이토 히로부미 있죠? 이토 히로부미. 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꽃다발을 들고 이토 히로부미를 환영 나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독립협회 회원들입니다. 뭐지? 지금 뭐야 선생님 이토 히로부미 꽃다발? 근데 이건 이거 뭐예요 선생님?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독립협회 어떤 집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립협회는 기본적으로 친일 세력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친일 세력들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친일이란 의미는 조금 여러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 친일파들과 여기서 있는 이 친일 세력은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는 친일 세력들은요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발전된 문화상을 통해서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친일이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엔 진짜 부정적 의미의 친일파로 바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변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당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다 통째로 팔아 넘겨가지고 일본에 맞서가지고 일본에 맡겨가지고 일본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정도의 친일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친일이라는 의미는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바로 이게 이제 만민공동회의 모습이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정부도 이거 뭐야? 이 민의 힘이 셌네. 그래, 민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대변할 수도 있겠군.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호응을 해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바로 관민공동회 단계입니다. 관민공동회 단계입니다. 관민공동회 뭐냐면요. 만민공동회에 관리들, 공무원들, 고위 관리들이 참여한 그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민공동회에 관리가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관민공동회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헌의 6조가 채택이 됩니다. 헌의 6조. 자, 헌의 6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의 6조의 내용은 뭔가? 자, 헌의 6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헌의 6조에서 첫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입헌군주제 지향.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 선생님, 헌의 6조에 보면은 그 전제왕권을 공고히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전제왕권을 공고히 한다라는 건 뭐냐면 군주 있잖아요. 임금, 고종, 황제 있잖아요. 고종 황제의 지위를 일단 탄탄히 한다는 것이지 고종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고종 황제 역시 법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 있는 그런 군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전제왕권을 공고히 한다 그 뒤쪽에 나오는 그 문구를 쭉 보면요. 대부분은 의정부, 이쪽에서 정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입헌군주의 지향적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정의 일원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일원화. 자, 어디로? 탁지부로. 탁지부로의 재정의 일원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안 내용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그 홍범 14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동학농민운동 때 패전개혁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 헌의 6조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 없습니다. 뭐 14개조 개혁안, 홍범 14조, 패전개혁안, 헌의 6조 이 제목 다 뺄 거예요. 빼고 그 내용만 여러분들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들 그 내용만 보고 이거는 패전개혁안이네. 이건 홍범 14조네. 이거는 14개조 개혁안이네. 이건 헌의 6조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안에 키워드를 좀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릴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것 바로 갑신혁명 14개조 개혁안이죠. 그때는 여러분들 의정부 6조 체제잖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갑오 1차 개혁 때 의정부 8아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정부 6조 체제란 말이에요. 의정부 6조 체제이기 때문에 재정의 일원화를 호조로 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갑신혁명 때. 그죠? 그런데 갑오 1차 개혁 때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홍범 14조에서 재정의 일원화를 하라 라고 했을 때 탁지 아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탁지 아문 딱 보면 이거는 갑오 개혁이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허니 6주에 보면요. 탁지부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부 2차 개혁 때 의정부 8아문을 뭘로 바꿔요?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바꿉니다. 그죠? 그 내각 7부로 바뀌면 쭉 가는 거죠. 그 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탁지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호조, 그리고 탁지아문, 그리고 탁지부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야, 어느 내용이야,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재정의 일원화, 탁지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피고의 인권. 네,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새롭나요?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인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인권이라는 단어는 이거 굉장히 근대적 단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대왕을 만나러 간다 라고 했을 때 세종대왕 앞에 딱 글자를 내놓고 인권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라고 딱 물어보면 세종대왕은 이건 뭐니? 그러실 거예요. 인권이 뭐니?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인권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신문지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사람 누구에게나 다 그들만의 권리가 있다? 이거는 프랑스 혁명. 그죠? 프랑스 혁명, 자유인권 선언,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 속에서 나온 굉장히 근대적인 용어입니다. 이 근대적 용어가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 인권이라는 얘기를 독립협회가 지금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서화되어서 인권. 근데 그 인권은 누구의 인권이에요? 피고의 인권이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가지고 그 의심을 받고 아직까지는 범죄가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입증이 되겠죠. 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 피고, 그 피고의 인권도 존중하라. 그럼 일반인들의 인권은 얼마나 더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그 피고들은 어떻게 했어요? 피고들은 끌려오면 조선시대 때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 그래. 주리를 틀어라! 라고 해서 으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죄를 되게 죄가 자백되겠습니까? 저라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관민공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더라. 좀 더 진일보한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요. 관민공동회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헌의육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또 뭘 전결하냐면요. 드디어 이제 의회를 설립하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중추원 관제. 중추원. 이 중추원이 의회예요. 국회예요. 중추원 관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고종도 이렇게 만민공동의 그 위력을 보면서 그래? 그럼 한번 이런 단체 한번 기대서 한번 나의 한번 힘을 좀 공고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 설립 운동까지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중추원 관제 선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회 설립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의회 설립 운동. 의회 설립 운동을 지금 단행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의회가 설립하니까 이 독립협회의 어떤 회원들의 힘이 또 세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 대신들, 신하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의회가 설립되면 여기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거둔다면 그럼 나는 뭐가 되지? 내 기득권은 뭐가 되는 거지? 반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면서 독립협회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음모론. 뭐냐면 독립협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입헌군주가 아니다. 독립협회가 지향하고 있는 건 지금 바로 공화정이다. 공화정은 뭐예요? 임금이 존재하지 않죠? 네. 미니 정치인을 대리로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구현토록 하는 것. 이게 공화정이잖아요.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걸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음모론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종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 나를 폐위시켜?
너희들이 대통령을 해? 라고 하면서 여기서 휙 도는 거예요. 그 독립협회 회원들을 영모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러면서 결국 이 독립협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독립협회는 결국은 해산당합니다. 이 독립협회는 결국 해산당합니다. 98년도. 네, 98년도 해산당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대한제국에 의해서 이 대한제국